본 방송은 고퀄리티 게임 방송으로 형님들과 세계 곳곳을 비행하면서 비행을 조종하는 것보다는 경치를 구경하면서 우리의 힐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자, 제가 어저께 방송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엉치뼈가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목 상태도 안 좋아서 조금 텐션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자. 어저께 그 JTBC 썸네일에 재밌는 게 바뀌었어요. 노무현 탄핵, 추미애처럼 정청래 이 대통령 탄핵? 이거 가지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JTBC가 갈아탔냐? 글쎄요. 저는 이번 JTBC 약간 이제 행보를 보면은 형님들 분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형님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JTBC는 뭐죠? 손석희는 뭐죠? 친문, 친북. 그지? 그러면은 노무현 탄핵의 추미애처럼 정청래 이 대통령 나연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돈 달라고 시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자, 그런데 우리가 크게 봅시다. 크게 보면은 JTBC는 손석희입니다. 손석희는 친문이고 친북이죠. 그런 손석희가 지금 어디가 있죠? MBC가 있어. 일단 손석희의 행보를 보잖아요. 손석희가 친문 세력의 바로 밑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JTBC에 있던 손석희가 갔다는 거는 JTBC를 친문화시키는 거죠. 제2의 MBC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손석희는 JTBC를 친문화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바로 JTBC가 친중의 길을 가버렸어요. 이씨. 그러니까 손석희의 목적은 JTBC를 친문 성향으로 만들어서 친북 성향의 방송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일종의 실패한 거죠.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서 JTBC는 친문이 아닌 친중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지금 현재 중국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약 1,000억대라고들 알려져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약 5천억 정도 됩니다. 5천억, 1,000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1,000억이 한번 투자됐을 때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처음 받은 게 1,000억이고 그 이후로 4천억 정도를 더 투자받았다고. 근데 그 돈이 다 없어. 어디 갔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뭐 미국의 압력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중국도 한번 생각해 봐봐. 아무리 눈먼 돈이라고 JTBC가 막 썼단 말이야. 중국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 완전 밑빠진 독이거든. 그러니까 중국도 스톱한 거야.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JTBC는 지금 노선이 불분명하다. 친문이냐 친명이냐. 노선이 불분명하다. 왜냐면은 노선이 명확하면은 지금 이재명을 찬양하는 보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와리가리 해. 이재명을 찬양했다가 이재명을 욕했다가 탄핵 이야기 꺼냈다가 뭐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고 했다가 지들끼리도 지금 교통정리가. 지들도 내가 볼 때는 정체성에 약간 문제가 좀 생긴 것. JTBC는 좌파 방송국이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좌파 방송국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노선이 없어. 중공으로 가느냐 북공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노선이 없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돈 주니까 저기 해벨레 하다가 야 내부에서 약간 권력 싸움이 있으면 다시 친북 노선 탔다가 이 와리가리 하다가 결국은 손석희가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전혀 완전히 친중 쪽으로 기울어버리지. 그렇지. 돈 주는 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결국 손석희가 MBC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손석희가 MBC로 가면은 MBC로 가는 손석희가 가죠. 가면은 많은 분들이 또 MBC 좌편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손석희가 MBC 가면은요. 기존에 MBC에 있는 친중 성향의 기자들은 힘들 겁니다. 이거 교통정리 될 거예요. 왜? 손석희는 MBC로 가서 친중 성향의 계파들을 정리를 못하면은요. 손석희는 밀려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JTBC에서 밀려났듯이 MBC 내에 있는 친중 계파들을 정리를 못하면은 손석희는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요. 많은 형님들은 친북과 친중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우죠. 그죠? 이렇게 배웠죠, 형님들. 여기가 일본이고 여기가 미국. 그래서 각건 하나를 없애버리면은 갓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한미일 동맹 중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일본을 공격을 해서 이 한미일 동맹의 삼각 트라이앵글을 깨버리면 된다는 그죠? 그리고 북한이 남침을 할 것. 적화통일. 자, 이거는 지금 형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본적인 사고하고는 좀 다른 건데 이제 형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그죠? 교과서적으로 선전선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팩트가 중요하죠. 북한은 대한민국을 물리적으로 절대 네버 내 이름을 석자를 걸고 절대 남침할 수 없어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쟁을 걸고 남침을 한다? 그거는 강아지가 고양이를 새끼를 낳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남침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북한이 뭐 전진 배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막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니 미국인하고 아무 관계 없는 호르무즈를 막은 거 가지고 이란을 박살을 내는데 미군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북한이 남침을 한다고? 아니 미국하고 아무 관계 없는 호르무즈 봉쇄한 것 때문에 이란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자기 나라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북한이 남침을 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김정은은 왜 저럴까? 왜 지난달부터 계속 저럴까? 뭔가 지금 자꾸 뭔가 꿍꿍이를 부리는 것 같이 왜 저럴까? 트럼프가 지금 만나줄 듯 하면서 안 만나주잖아. 트럼프가 만나줄 듯 안 만나주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이 꾸며야 되는 거야. 형님 여기 사람 있어요. 이거지. 아니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김정은이 남침을 하면서 밀고 내려올 확률이 높을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확률이 높을까? 북한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가 북한을 조지는 확률이 높을까? 북한이 우리 남쪽으로 남침을 하는 확률이 높을까? 내가 볼 때 미국이 북한 때리는 게 한 100배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아이고. 자, 이제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님들. 자,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면은, 북한을 터치를 하면요, 정권 몰락이에요. 자, 미국이 일단 북한을 건드리면은요, 북한은 정권이 몰락하거나 구석기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의 지금 미국의 큰 트럼프, 특히 미국 해가지고 제가 트럼프로 할게요. 트럼프의 목표는 공산당 제거예요, 공산당. 공산당 제거, 빨갱이 숙청, 멸공. 이게 지금 트럼프의 기조란 말이야. 전 세계에 있는 공산당 새끼들 다 죽이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의 속마음이란 말이야. 그럼 트럼프가 북한을 건드렸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밀당할 것 같아요? 당연히 김정은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거란 말이야. 왜? 좀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죠. 핵무기 안 돼. 한반도 비핵화. 명확하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김정은은 미국을 도발을 하겠죠. 뭔 개소리냐고. 트럼프 앞에서는 끽소리 못하더라도 돌아가서 혼자서 부들부들하면서 밥상 걷어 차겠죠. 그리고 남쪽에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액션을 취하겠죠. 근데 그거는 지가 액션을 취할 뿐이고 남침은 못한단 말이야. 자, 이거는 간단해요, 형님들. 대한민국에는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많은 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이야기해서 이란에는 많은 미국인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란은 미국하고 뭐 주고받는 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호르무즈를 막은 거예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조졌죠. 명분이 뭐였어요? 핵. 자, 이제 다시 북한으로 가봅시다. 북한하고 미국은 직접적인 연루가 되어 있죠. 원비어라는 사건으로 미국과 북한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국에는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살고 있죠.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한국에 꽂았다? 아무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이란도 두드러 조지는 자국민이 피해볼 수 있고 자국민이 위협을 받는 이런 테러에 대해서 미국이 합의를 한다? 없습니다, 협상은. 그러니까 지워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직접적 개입이 시작되면은 형님들은 안타깝겠지만 어쩌면 이 시정부에서 통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형님 잘못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통일될 수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프지.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파. 그런데 이게 형님들 일장일단이 있어. 그게 왜 일장일단이 있냐면은 이재명은 친중이잖아. 친중인데 친북을 하는 정치 세력들, 그죠? 친북을 하는 정치 세력들의 명분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골 때린다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에 의해서 강제 통일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친북을 하든 이제 크게 보면 친문 세력들이죠. 친북 단체들이 이제는 이 친문 세력들이 친북 세력들이 갈 곳이 없었어. 명분이 사라져 버린다. 노선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북한은 우리 동족이고 갈라져 있으니까 북한과 함께 가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통일이 됐다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통일이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북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공산당을 만들까? 공산당 만들 수가 없어. 왜? 가상의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사회주의 선동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선명한 사회주의 정당이 생기겠죠. 지금은 형님들 봐봐.
민주당을 우리 보수나 우파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누구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국민들에게 착취를 해서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돈을 착취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90%는 저거가 처먹고 10%만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자랑하는 그런 집단이라면, 그러면 형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닌 척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 뒤로.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일이 돼버리면은 기존의 친북단체들은 일단 목적성을 잃어요. 그리고 이 친북단체들은 북한에서 김정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인민들의 적입니다. 니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선동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친북 정치인들이나 친북 단체들, 북한에 몰래 돈 주고 지원했던 새끼들 전부 다 숙청해야죠. 왜? 우리가 안 하면 북한 애들 가만 안 둘걸? 홍위병들 가장 먼저 날리듯이 결국은 형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뭐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또 분단될 거다 하는데 그건 좀 힘든 부분이고, 북한하고 통일되면은 뭐 미군이 철수하나? 북한하고 통일되면은 미군하고 철수해요? 러시아와 우리는 큰 문제가 없고 미국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중국이에요. 중국 때문에 미국은 대한민국을 전략적 기지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 이야기가 있죠. 트럼프가 대미,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북한의 관계, 미국과 러시아 좋은 관계다, 미국과 북한 좋은 관계다. 북한? 나 저번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유화 정책을 펴고 있죠. 미국이 유일하게 적대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그러면은 미국의 적은 중국이고, 그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진 기지예요. 미군은 철수를 할 수가 없고 철수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미국이 요즘 계속해서 미국은 북한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통일되면은 미군은 철수해야 되니까. 목적성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계속해서 공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만약에 미국이 김정은을 북한하고 협상이 들어가면 어쩌면 이시정부에서 통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신중한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미국도 나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면 형님들, 이게 만약에 통일이 돼버리잖아. 진짜로 북한이 항복해버리지. 김정은이가 죽었다? 김정은이 딸도 죽고 김정은이 마누라도 죽고 자고 있는데 김정은이 안방을 터뜨려버렸다? 로켓 배송을 했다? 대한민국은 대혼란이에요. 이거 이재명이 수습 못해요. 이거 민주당이 수습 못한다고. 이거 국민의힘이 수습 못합니다. 자, 북한이 만약에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러시아는 눈치 볼 게 뻔하고, 중국은 북한이 전쟁이 났을 때 즉시 개입해야 될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어. 자, 봐봐. 지금 북한하고 중국은 각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무조건 도와주게 돼. 자동 군사 개입을 하게 돼 있다고. 자동으로. 자,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했어. 그럼 중국이 북한에 자동으로 군사를 보내고 이 전쟁에 개입을 해야 돼. 개입할 수 있을까? 개입할 수 있을까? 야, 이거 만약에 있잖아. 중국은 선택해야 돼. 중국은 선택해야 된다니까. 멸망이냐 현상유지냐. 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이야기 다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시진핑이 북대지가 미국의 심기를 거스리거나 강원도 쪽에 미사일을 쏘았다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이야기했잖아. 미국이 야, 강원도에 한 3발만 쏘아봐. 자, 이거는 형님들, 북한이나 중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북한과 중국은 상호조약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 존나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을 때려버리면 중국은 무조건 북한에 개입해야 돼요. 근데 저는 장담합니다. 51,800% 중국은 개입 안 합니다. 못하죠. 자, 중국 대변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이 북한이 전쟁이 나거나 자기 나라가 전쟁이 나면은 자동 개입하는 이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가 체코는 아닙니다.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자, 이란이 공격당했습니다. 중국 개입 안 했죠. 쿠바 그냥 만세 불러버렸죠. 베네수엘라 중국 사절 눈 앞에서 데리고, 중국 사절이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와서 마두로 데려갔어. 중국 지켜보고 있다. 아직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형님들이 이게 내가 그랬잖아. 이래서 바둑이라는 거야. 국제 정세가 왜 저가 한 판에 바둑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냐면은,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오른쪽 우측 상단의 대마가 죽을 이 대마를 지키자니 왼쪽 하단의 귀가 먹히.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이 전체 판을 들여다봐야지. 그게 지금 트럼프야. 미국이 그걸 하고 있다고. 쉽게 말해서 지구의 서열 정리를 하고, 중동 서열 정리 끝났죠. 지금 형님들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란, 사우디, 아랍
오만, 카타르 하잖아. 심지어는 오펙도 주둥아리 쳐닫고 있어요. 오펙도 조용해. 왜?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 탈퇴해버렸잖아. 오펙이 왜 생겼지? 바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가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오일 생산량을 자기네들이 간섭 안 받겠다고 만드는 게 오펙이잖아. 근데 오펙을 만들고 나니 어때? 지네들 스스로가 더 통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분 나쁜 거야. 탈퇴. 이란 탈퇴. 이제 사우디나 오만이나 몇 개국 안 남았다. 결국 와해돼 버리죠. 결국은 다시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근데 그 와해되는 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동은 대응하고 있잖아. 즉 미국의 통제를 받는 게 나아. 왜 복잡하게 우리끼리 모여가 이러냐. 그러면은 그나마 가장 발전하고 가장 가능성이 있고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가 어디였어? 사우디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서열 정리 딱 시켜준 거야 지금 중동은. 그리고 제가 그 서열 정리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간댔죠? 동아시아로 넘어올 거죠. 여기가 이제 핫한 거거든.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트럼프는 1년 안에 여기를 정리를 해야 돼요. 트럼프가 1년 안에 여기를 정리를 해야지 트럼프가 한 번 더 해먹든 말든 그 다음부터는 작업 들어가야 되거든. 1년 안에 여기를 정리를 해야지 트럼프는 남은 임기를 미국에 올빵하면서 미국 국내,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내에 자기 정치를 또 해야 되거든. 화난 거 아닙니다.